호하. 메이플 스토리는 영어 메이플과 스토리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이며 해석을 하면 단풍나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작사인 넥슨에서는 메이플 스토리에 재밌는 의미를 숨겨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직업을 고를 때 모험가들과 영웅들의 이름을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메이플은 영웅들의 이름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궁수 영웅 메르세데스의 M, 전사 영웅 아란이 A, 도적 영웅 팬텀의 P, 마법사 영웅 루미너스의 L과 에반의 E, 마지막으로 해적 영웅 은월의 언더바로 해석하여 메이플 언더바가 완성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은월의 해석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은월을 언더바라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억지지 않냐라는 반응인데요. 그런데 사실 은월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에는 애매하여 그냥 없는 취급하고 메이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단어인 스토리인데요. 스토리는 모험가 스토리의 등장인물인 슈가이의 S, 테스의 T, 올리비아의 O, 론도의 R,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U의 Y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2010년 넥슨 이승찬 전 본부장은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메이플 스토리는 처음 제작할 당시에 빚이 4억 원 정도 있었다. 내 인생이 이걸로 맛이 가는구나 싶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 메이플 스토리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게임 서비스 오픈 2달 만에 4억이라는 빚을 모두 갚고 성공의 시작을 알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승찬 전 본부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평생 게임만 만들고 살 수 있겠는걸? 아이러니한 것은 시작부터 성공의 길을 걸었던 메이플 스토리를 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너무나도 심플한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냄비 뚜껑을 방패로 삼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죠. 또한 이렇게 심플한 생각에서 만들어진 메이플 스토리였다 보니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리니지라든지 고구려 역사를 배경으로 한 바람의 나라처럼 뭔가 심오한 세계의 모습은 처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사냥에서 몬스터를 때리고 레벨업을 하고 퀘스트를 받고 또 몬스터를 때리고 레벨업을 하는 단순 RPG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메이플 스토리는 그 당시에 다른 게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인 냄비를 방패로 활용하여 막는 모습이라든지 물고기가 작살에 꽂힌 물고기 작살이라든지 냉동 참치, 메이플 우산, 태극 부채 등 병맛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무기들로 2D 횡스크롤 방식의 MMORPG 게임으로서 유저들이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새로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발 배경에 대해서 넥슨의 김진만 디렉터는 다른 대장 RPG처럼 무슨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게임은 아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캐주얼한 분위기의 디아블로를 만들려고 했다 라고 하며 사실 메이플 스토리는 디아블로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게임이라고 밝혔다고 하죠. 그런데 웃긴 건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가보면 메이플 스토리 2의 김진만을 포함하여 역대 메이플 스토리 1 디렉터인 최은도, 황선영, 강원기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담당했던 해외 서비스 총괄 디렉터 류인성까지 현실 속 냄비 뚜껑에 사인을 한 현실 냄비 뚜껑 방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위즈 스튜디오에서 제작하였으며 넥슨에서 유통과 마케팅 홍보를 한 게임 시장에서의 최초의 퍼블리싱 사례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위즈 스튜디오의 대표인 이승찬은 엠플레이에서 큐플레이를 직접 개발하였으며 넥슨에서 최고의 인기 게임이었던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개발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하죠. 또한 초반에 말했듯이 메이플을 처음 제작할 당시였던 26살에 4억 원의 빚이 있었지만 2달 만에 모든 빚을 갚고 그 이후에도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이승찬은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결국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개발자의 길을 걷던 이승찬은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고 1년 만에 메이플 스토리를 배급사인 넥슨에 매각하게 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초창기 모습들을 보면 영화 반지의 제왕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초창기 메이플 스토리 보스몹이라고 불렸던 발록과 반지의 제왕에서도 강력한 존재로 보여진 발록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메이플 스토리에서 마법사와 요정들이 살고 있는 엘리니아의 거주민 요정 아르웬 또한 반지의 제왕에서 모든 인간과 요정 중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평가받았던 아르웬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엘리니아는 반지의 제왕의 로스로이엠, 하인즈는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의 모습에 사루만의 색을 섞은 모습, 던전 개미굴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안개산맥이 자리잡은 난쟁이들의 대도시이자 수도인 모리아를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의 초창기 모습은 반지의 제왕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여 심지어 원석 중에 미스릴 원석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가상금속인 미스릴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역 이름의 특징에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에서 한자식 장명이 아닌 가운데 땅처럼 짓는 방식을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바람과 가까운 곳, 새들과 가까운 곳, 솟아오른 나무 등처럼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에레브의 전반적인 배경은 반지의 제왕의 깊은 골과 비슷하며 헤네시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반지의 제왕의 호빗골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디아블로의 분위기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전반적인 분위기와 구성은 반지의 제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메이플 스토리는 또 하나의 부분에서 라그나로크와 비슷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부분은 바로 스킬인데요. 몇 개의 스킬이 실제로 라그나로크에서 나왔던 스킬과 너무 비슷해서 이건 라그나로크 플레이하고 그냥 가져온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스킬로 메이플 스토리에서 시프가 패치 전에 사용했었던 세비지 블로우가 있는데요. 시프가 썼던 과거 세비지 블로우는 하늘천, 흐를류, 피혈, 벨참, 죽일사 라는 한자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유견석의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그나로크의 소닉 블로우를 보게 되면 시프의 세비지 블로우처럼 한자가 나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여러 번의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굳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메이플 스토리의 세비지 블로우는 5개의 한자가 나오게 되지만 라그나로크의 소닉 블로우는 1개의 한자가 나온다는 점과 순식간에 6타를 치는 세비지 블로우와는 달리 6타 이상의 타수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 외에는 둘의 스킬은 거의 똑같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 이후에도 던전 앤 파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던전 앤 파이터에 나오는 던전들의 특징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던전 앤 파이터에서 층마다 나오는 몬스터를 죽이고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사망의 탑의 방식처럼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각 층마다 등장하는 보스몹을 죽이고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무릉도원이라는 맵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던전 앤 파이터에서 나오는 베이모스 맵의 디자인이나 몬스터의 모습과 메이플 스토리에 등장하는 시간의 신전의 맵 디자인과 몬스터의 디자인을 보면 꽤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타비스의 배경을 보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 건데요.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앨리스 역은 알리샤가 하였으며 시계를 든 토끼인 화이트 레빗은 반반이, 퀸 오브 하트는 블러드 퀸이, 채셔캣은 트리키가, 모자가 시그니처인 매드헤터는 모자 스킬을 쓰는 어릿광대인 피에르가,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제버워키는 벨룸이, 공작 부인은 백작 부인이, 도마벤 빌은 라보가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메이플 하면 떠오르는 보스몹 중 한 명인 자쿰의 모티브는 쿨안에 나오는 지옥의 나무라고 하는데요. 지옥의 나무는 지옥 밑에 자라는 악마의 나무로 가지에 악마의 머리가 달려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자쿰은 메이플 스토리의 최종 보스였죠. 그 당시 최종 보스였던 이유는 당시 메이플 스토리의 세계관의 중심은 생명의 나무인 세계수였으며 그러한 생명의 나무와 반대되는 악마의 나무였던 자쿰이 최종 보스로 설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에서 초보자들이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올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마을은 리스 항구인데요. 이 리스 항구의 실제 모티브가 된 도시는 그리스의 산토리아 섬이라고 합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모습으로 빅토리아 아일랜드 지하에 위치한 마을인 슬리피우드의 모티브는 동남아에 위치한 정글지대라고 하며 또한 메이플 스토리에서 돌아다니다 보이는 유적 구조물들은 실제로 캄보디아에 존재하고 있는 유적지 앙코르와트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하죠. 메이플 스토리는 2003년에도 1월부터 3개월간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메이플 스토리가 대박날 것이라는 엄청난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신청 기간 중 마지막으로 진행된 4차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신청 기간 때 넥슨 측에서는 6,00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원자 수는 무려 5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누구보다 빨리 메이플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인기에 이어 2003년 4월 29일 오후 1시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메이플 스토리의 동시 접속자 수는 약 1만 명에 가까웠다고 하며 한 달 만에 약 3배의 숫자인 3만 명을 돌파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보통 RPG 게임들이 대부분 성별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메이플 스토리는 귀여운 그림체 때문인지 출시 당시 여성 유저들의 비율이 40%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생각보다 게임 내에서 장비에 메이플이라고 붙은 장비나 단풍나무 언덕 등 특별한 곳이 아니라면 게임을 하면서 단풍잎을 보기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이플 스토리엔 단풍나무 이야기라고 지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죠. 솔직히 메이플 스토리를 하다 보면 가장 쉽게 보이는 요소는 단풍이 아닌 버섯이라고 합니다. 메이플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버섯 마을이라고 있으며 몬스터들 중에서도 초록버섯, 주황버섯 등 많은 버섯 종류의 버섯 몹들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블루 머시맘이라는 보스 몬스터까지 볼 수 있고 키노라는 버섯 모양의 펫과 헤네시스에 가면 집 모양 또한 버섯 모양인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버섯과 관련된 요소들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단풍과 관련된 요소는 처음 시작할 때 로고 옆에 붙은 단풍잎이라든지 메이플이라고 붙은 장비에 메이플 각인 등등 특수한 경우에만 보이는 것을 보고 솔직히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라 머시룸 스토리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오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메이플 스토리의 등장인물 중 주인공은 슈가, 테스, 올리비아, 론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최초의 해적 데스토넨, 듀얼 블레이드의 리더 설리, 모험가 연합의 대표 헬레나, 레지스탕스 대표 지그문트 등이 있습니다. 스토리의 S를 담당하고 있는 슈가는 모험가가 메이플월드에 처음 오게 되면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인물이자 더데이 애프터 기준으로 마지막까지 모험가 옆에 있는 클레릭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메이플 아일랜드 단풍나무 아래에 떨어진 모험가를 보고 깜짝 놀라 언덕에서 도망친 모습을 보면 슈가의 성격은 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슈가는 모종의 이유로 세상에 대한 경험이 적다고 하며 도망치는 모습처럼 겁도 많고 순진하고 엉뚱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슈가는 튜토리얼부터 모험가에서 챕터 7 이후 신버전까지 총 8번의 모습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개구리 같은 모습에 초록색 나뭇잎을 머리에 올린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점점 장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챕터 7에서는 메이플 스토리의 상징인 단풍잎 핀을 머리에 꽂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귀여운 모습에 겁 많은 소녀처럼 보였던 슈가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슈가의 정체는 바로 이 여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의 버프가 모험가에게 모이는 순간 모험가의 단풍잎이 봉인석으로 변하게 되며 눈앞에 이 여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여신의 목소리가 슈가와 일치한다는 부분이었죠. 이 여신이 담당하는 성우와 슈가를 담당하는 성우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글로벌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에서 한국말은 기무나 성우, 영어는 젠시우인 성우, 일본어는 타카모리 나츠미 성우가 담당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슈가와 메이플 스토리 여신을 맡은 성우들 중 기무나 성우는 그 외에도 메이플 스토리 속에서
스토리에서 여성 모험가인 전사, 궁수, 해적과 에피네아, 아린, 여성 용병, 여성 무사, 엘레오노르, 러스티까지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젠시 후인 성우는 그 외에 여성 모험가 중 도적과 오즈, 세냐 앵글러, 온순을 담당하였으며 타카모리 나츠미 성우의 경우에는 슈가를 제외하고 다른 역할 중에는 소울마스터를 담당하였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물리치고 슈가에게 말을 걸게 되면 슈가는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죠. 몇 번을 고마워해도 모자라다 라고 말이죠. 즉 그림자를 물리칠 때 도움을 줬던 여신은 자기 자신이며 그런 자기 자신에게 몇 번을 고마워해도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슈가의 진짜 정체는 메이플월드의 정신이라고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슈가의 귀여운 모습은 메이플월드의 정신의 분신이라고 하네요. 이런 메이플월드의 정신은 원래 단풍나무에 깃든 영혼이었는데 메이플월드가 위험하다고 감지하여 분신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리의 T를 담당하고 있는 테스는 샹글리아 호에서 모험가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테스가 모험가를 카오라는 사람과 착각하여 아는 척하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테스가 모험가에게 이리 와봐 라고 물음을 하게 되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는 이스터에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혼자 중얼거린다고 하네요. 저 녀석에게 안 갚은 돈이라도 있었나? 테스가 착각한 카오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카오스 즉 혼돈이며 2011년 10월 27일 패치된 엘린숲의 스토리에서 첫 언급이 되고 2012년 2월 2일 패치된 시간이 신전 개편 스토리에서 처음으로 기억을 잃은 신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테스는 인간인 테스토넨과 하프엘프인 유리스에서 태어난 쿼터 엘프로서 생긴 것은 젊은 청년으로 보이지만 사실 수백 살이나 먹은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테스의 동생은 모험가 해적의 전직관인 카이린이라고 하는데요. 카이린이 태어나기 전에 테스가 청소년이었던 것을 보면 테스는 카이린보다 10살 이상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엘린숲에 있는 테스라는 아이와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는 같은 테스가 맞습니다. 엘린숲에서의 테스는 좀 더 시골 아이의 느낌이 많이 나는 철부지 친구로 보이며 모험가에서 챕터 1과 2에서는 해적의 모습으로 블랙윙에 잠입할 때는 해군의 느낌이 들며 메이플 아일랜드 복구부터 신버전까지의 테스는 성인 느낌의 해적 선장의 느낌이 물씬 나게 됩니다. 테스는 생각보다 떡밥을 많이 보유한 캐릭터 중 한 명인데요. 처음에 카오를 착각하는 모습에서 지인으로서 보이는 모습이나 인간과 엘프 사이에서 태어난 쿼터 엘프라는 점, 해적 전직관의 오빠이다 플레이어가 궁수 스토리로 진행을 할 때 영웅을 만나는 퀘스트를 거절하면 메르세데스가 테스를 만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점, 궁수와 해적 스토리에서 헬레나를 만나러 온 이유가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등 생각보다 많은 설정과 떡밥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블랙헤븐 액트2 업데이트 초에 테스에게 버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험가 오프닝에서 테스의 옷에서 이상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테스는 평상시처럼 해적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옷은 궁수 옷을 입고 있어 언밸런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버그가 발견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후 버그가 수정된 것으로 보이네요. PC에서 테스는 모험가에서에만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메이플 스토리 M에서는 캐논 슈터, 패스파인더, 키네시스 스토리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C에서 테스는 엘린숲과 모험가에서 사이에서의 행적을 알 수가 없었지만 메이플 스토리 M에서는 행적을 유추할 만한 단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PC 버전에서는 단순히 메이플 월드가 위험해질 것 같기에 세상에서 나왔다는 설정이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메이플 스토리 M에서는 아버지인 데스토넨을 찾기 위해 세상을 떠돌고 있으며 이를 알기 위해 시간의 균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현재는 시간의 균열의 조사를 목적으로 시간 마법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메이플 스토리 역사상 최초의 검은 마법사의 추종자인 키리스턴을 독자적으로 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테스의 한국 성우는 이호산 성우가 맡았으며 해외 성우는 에드워드 보스코 성우가 맡았다고 합니다. 한국 성우인 이호산 성우는 메이플 스토리의 테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작품으로 오소마츠 육상등이에서 마츠노 초로마츠 역을 맡기도 했으며 미국 성우인 에드워드 보스코 성우 또한 테스뿐만 아니라 원펀맨의 해머헤드, 쿠로노의 농구 오카무라 케니치 등 유명 애니에서도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하죠. 스토리의 오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비아는 샹그리라 호에서 모험가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지만 테스와는 달리 처음에는 말을 걸 수 없는 NPC로 나오게 됩니다. 올리비아는 연보라색의 파란 눈이 특징이며 명랑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올리비아의 직업에 있어서 가끔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올리비아의 직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가 전사, 도적, 마법사 계열의 직업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올리비아는 궁수 계열인 보호마스터를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플레이어가 궁수나 해적 계열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올리비아의 직업은 보호마스터가 아닌 도적 계열의 섀도우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블랙헤븐 모험가 전용 스크립트에서는 올리비아의 직업이 섀도우가 아닌 보호마스터로 플레이어 직업에 상관없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리비아의 구버전과 신버전 모습은 모험가 스토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슈가, 테스, 론도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평범한 일반인 모습에서 점점 전투원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반면에 올리비아는 구버전일 때 전투원의 모습을 띠며 신버전에서 좀 더 평범한 일반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귀여운 올리비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올리비아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힘젖동이라는 단어인데요. 힘젖동은 2022년 1월 19일 테스업에서 나온 올리비아의 대사를 줄여서 만든 줄임말이며 실제 내용은 힘을 줘봐 똥 싸듯이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리비아의 캐릭터가 힘젖동
활동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에 플레이어들은 많은 비난을 하게 되면서 결국 넥슨은 1월 27일 본섭에 업데이트를 할 때 삭제하여 현재는 이 대사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올리비아의 한국 성우는 이소은 성우가, 미국 성우는 에리카 린드백 성우, 일본 성우는 타카야나기 토모요 성우가 맡아 연기했다고 합니다. 스토리의 R을 담당하고 있는 론도는 테스나 올리비아처럼 샹글리라호에서 모험가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지만 올리비아처럼 론도도 처음에 말을 걸 수 없는 NPC로 나오게 됩니다. 론도는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다르게 동물기를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론도는 청력이 비상하다고 하지만 이런 동물기에 있어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론도는 챕터 7 이후에 여우기를 보여주게 되며 현재 신버전의 모습을 보면 귀여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여우기 때문인지 모자의 귀의 끝부분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론도는 도적으로 시작하지만 모험가 리마스터 이전에는 올리비아와 같이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직업이 달라지는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플레이어가 전사, 마법사 계열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론도는 도적 계열인 나이트로드가 되게 되지만 그와는 다르게 플레이어가 도적, 궁수, 해적 계열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론도는 나이트로드가 아닌 마법사 계열의 아크메이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론도의 동물의 길을 보았을 때나 여러가지 떡밥들로 인해 론도는 그란디스의 아니마족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론도가 자신이 아니마족이라고 단정 지은 적은 없기에 정확하게 론도가 아니마족이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론도의 아니마족 설에 있어서 설정 붕괴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모험에서 마법사 스토리에서 플레이어가 보인 반응이나 론도의 대사에서 메이플 월드에는 동물의 기가 있는 수인 종족이 없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테마 던전인 판타스틱 테마파크 스토리를 보면 메이플 월드에도 동물의 기를 지닌 수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메이플 월드에 수인이 존재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인이 등장하여 이후에 수인 종족을 넣어 설정을 변경하였거나 제작진이 초기 설정을 까먹고 넣은 설정 오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론도의 한국 성우는 박성태 성우, 미국 성우는 루시언 도지 성우가 맡고 있습니다. 론도를 맡고 있는 박성태 성우는 블리치에서 호로 슈리커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고 하며 그 외에도 블리치의 이치마루긴, 원피스 극장판에서는 상디 역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론도의 미국 성우인 루시언 도지 성우는 보컬 에볼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트위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명탐정 코난의 하토리 헤이지,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에서 아카자 등 많은 유명작들의 캐릭터들을 연기한 성우라고 하네요. 메이플 스토리는 미야자키 하야오와 연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제휴를 맺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개봉할 당시에 캐시샵에서 2,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추첨을 하여 영화 티켓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100가지가 넘는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